네,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이죠. 네. 저는 몰랐어요. 이런 내용을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도 있는데 네네. ITU, 네. ITU라는 행사가 정확하게 10월 말하면 달에? ITU 전권 회의죠. 전권 회의 또 그게 네네네. 붙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개최된다. 네. 알고 봤더니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ITU 생소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ITU를 이제 약자로 보면요, 이제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인데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ICT계 U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나죠? 오. 우리가 보통 UN 하면 UN이 하는 일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기름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엔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막고 자원 같은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ICT에서도 그런 유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바로 주파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파수는 이제 라디오부터 뭐 여러 가지 통신에서 다 쓰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일부 기업이나 국가에 딱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분배에 대한 불공평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ICT 정책들을 만드는 곳이 이제 ITU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ITU라는 곳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ITU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무선 통신과 관련해서 뭐 주파수나 인공위성 궤도 같은 걸 관리하는 이제 ITU-R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ITU-T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표준을 정하는 이제 표준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ITU-D라고 해서 이제 개발도상국들, 그러니까 UN 같은 데서도 보면 어려운 나라들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ICT 또 통신과 관련해서 조금 뒤처져 있는 나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ITU-D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ITU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왔습니까?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파수 관리 쪽일 거예요. 예.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위성의 궤도를 관리합니다. 오. 네.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나라마다 이제 인공위성이 충돌을 할 수도 그럴 있고, 수 있죠. 또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 이제 시청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영화 그래비티에서 우리가 네. 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궤도를 이제 관리하는 것도 여기서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표준화와 관련된 겁니다. 표준화. 네.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 전화기를 쓸 때 이제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LTE, 3G 뭐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와이브로 뭐 또 GSM, CDMA 등등등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규약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규약들을 국제 표준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ITU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ITU에서 하는 우리 전권 회의라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이 전권 회의는 이제 ITU에서 여러 가지 원래 회의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권한이 가진 회의다. 그래서 전권 회의거든요. 오. 그래서 이 회의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네. 그리고 각 나라의 이제 총리급이 와서 이제 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4년에 한 번씩 하고요.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거기서 어떤 표준이 정해지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마다 어떤 기업들의 힘 또는 이제 나라마다 이제 좀 힘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일종의 이제 머리를 가지고 대표 선수들이 싸우는 느낌이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ICT계 올림픽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네. ICT계의 유인이기도 하고 네네. ICT계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네네네. 불린다. 그렇죠. 다른 일반적인 행사도 아니고 ITU 전권 회의가 네네. 10월 20일부터 부산에서 열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와 이 ITU는 조금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자님, 우리나라가 이 ITU에 언제 가입했는지 아세요? 뭐 통신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 무렵이 네. 아닐까요? 뭐 한 80년대? 네, 보통 그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52년도입니다. 이거 52년도? 네, 근데 1952년도를 곰곰이 생각하면 전쟁 그렇죠. 전쟁 예. 중입니다. 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1949년도에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신청이 안 됐어요. 음.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면 보통 통신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쟁 말미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통신 시설을 어떻게든 이제 살려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전쟁 중에 2명의 이제 특사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라고 하는 드라마처럼 실제 이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이후에 이런
통신 기반을 이제 많이 이제 힘을 이제 싣고 다시 재건하는데 이 ITU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62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개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ICT계의 이제 88 올림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려면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올해 말이죠. 부산에서 다뤄질 의제 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ICT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다양한 이제 안건들이 논의가 되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화두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바로 이 IoT 이제 표준화. 사물 인터넷의 표준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IoT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일정한 표준이나 규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시장이 갈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러한 IoT의 표준이 과연 정해질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외에 좀 재밌는 것은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실종 계기와 이제 함께해서 위성 항공기의 위치 추적 문제가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번에 이제 좀 부산에서 하는 게 재밌는 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같이 하는 월드 IT 쇼, 또 뭐 다양한 이제 다른 컨퍼런스나 전시회 같은 걸 같이 해서 네. 일반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게 되는데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백스코에서 열리는 이제 부산 좀 경치도 보고 이제 부산 좋잖아요. 예, 아시는 좋아요. 대로 네. 네, 부산 좀 바라보고 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ITU 네.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부산에서 열립니다. 잘 몰랐지만 궁금하시다면 한번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